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디오 피처 MFCC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피처를 이용을 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태스크가 이제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음성의 샘플들을 캐릭터 단위로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지각 안 했어라는 문장을 얘기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파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각 안 했어. 이러한 오디오 시그널을 단어같이 어떤 특정 프레임을 단위로 잘라서 각 프레임이 어떠한 캐릭터의 단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고, 어, 즉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 각 프레임에 대한 캐릭터의 어떤 캐릭터가 더 잘 확률적으로 잘 등장하는지 이제 인퍼런스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오디오 시그널을 타임 도면에서 바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변환을 통해서 더 용이하게 예측을 하는 피처를 만든 다음에 하게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그 MFCC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그 오디오 시그널이 MFCC 형태의 피처로 이제 바뀐 형태의 경우가 되겠고, 그와 동시에 이 X축이 아까 전에 타임 도메인이 없지만은 적어도 이 파란색 네모 박스, 이 박스 안에서는 최소한 타임이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줌으로써 이 안에 있는 해당하는 어떤 특정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가 더 많이 분포해 있는지를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파란색 네모 박스,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서는 이 X축이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좀 스테이셔너리한 어떤 피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프레임들 간에 있는 이 시퀀스는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퀀시 도메인은 이제 피처에 대한 어떤 디멘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해당하는 이 프레임의 랭스는 타임 랭스가 돼서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일단 이러한 어떤 MFCC 과정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런 퓨리에 트랜스포밍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퓨리에 트랜스폼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직관적으로 좀 퓨리에 트랜스폼을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타임 도메인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오디오 시그널 같은 경우는 타임에 의해서 음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빨간색 형태로 되게 복잡한 형태의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을 어떠한 특정 단위 주파수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분포 형태로 표현한 것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이 빨간색 시그널, 여기 그려지는 이 빨간색 시그널이 저주파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지, 고주파 부분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이 중간대에 많이 있는지, 어떤 이 단위 주파수, 고유 주파수로 봤을 때 어떤 주파수가 더 많이 있는지를 어떤 그 매그니티드라는 이 퓨리에 변환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이 빨간색 시그널 안에 저주파가 많으면은 이러한 이러한 음파가 되게 많겠죠. 이거는 이제 고주파고, 그래서 이 저주파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저주파 부분에 있는 어떤 이 퓨리의 값이 높게 형성이 될 거고, 만약에 이 음파에 고주파 부분이 많다, 그러면 이러한 그 고주파 단위 주파수가 굉장히 많이 높게 포함이 많이 되고 있다면 이 퓨리의 값이 높게 형성이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해당하는 시그널의 주파수 영역대가 어느 영역대에 있는지 어떤 그 주파수별로
변환하는 과정이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하고 있는 어떤 나는 오늘 밥 먹었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음역대가 형성이 될 거고, 그 음역대에 있는 부분을 타임 도메인이죠. 이 타임 도메인을 사이너소이돌 펑션이라는 걸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좀 더 스테이셔너리한 주파수 영역대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의 자체를 이용해서 그거를 구하기 위해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자체를 저희는 이제 이 사이너소이돌 펑션을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바뀌었다, 회전하는 구면 좌표계로 변환하겠다라는 어떤 기하학적 의미랑 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시그널이 반응하지 않을 때, 여기 녹색, 여기 형광색 부분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만큼 여기 사이너소이돌 펑션에서 형광색 그 점이 지나가는 자치만큼 회전하는 구면 좌표계에서는 특정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기 있는 좌표를 이 회전하는 구면 좌표계로 매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부호가 이제 익스포넨셜 펑션에서 여기 지수승을 보게 되면은 이 i는 이제 복소수에 해당하는 텀이 되고, t는 시간, 이 파이는 이제 그 원의 둘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지름이 1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회전하는 방향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익스포넨셜 하는 이 그 지수승의 이 부호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제 이 프리퀀시라는 이 f 텀을 이제 고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f의 능력은 아까 이 형광색이 지나가는 이 자취의 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 값이 빨라지면은, 커지면은 주파수가 높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빨리 도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에 주파수를 정하는 거는 이 주기 간격을 정한다는 의미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는 이제 뭐 어떤 시그널 음파형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좀 일반적인 그 사이너소이드 펑션을 하나 이제 매핑하게 되면은 그 자치들이 아까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냥 원을 그냥 도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어떤 사이너소이드 펑션이 이렇게 갖춰지게 되면 그래서 GT가 곱해지게 되면은 그 자치 또한 어떠한 그 매핑되는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와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그 해당하는 퓨리에 변환을 했을 때 해당하는 주파수에 대한 부분의 영역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있는 퓨리의 값, 이제 뭐 그 퓨리의 크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매그니튜드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 값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회전하는 구면 좌표계가 있는데, 그 구면 좌표계는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2파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그 다음에 f 특정 주파수를 가지면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구면 좌표계에다가 아까 그 사이너소이드 펑션을 이제 곱하게 되면 그 특정한 자치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이루어진 자치에서 이렇게 서메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그 자치가 움직였을 때 그 자치들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무게중심의 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 형광색 자치가 움직였을 때 여기 뭐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 보였다시피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굉장히 돌 텐데, 매핑이 되면서 그 매핑이 돌아가면서 이 빨간색 이제 무게중심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합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 무게중심의 합이 이제 실질적으로 퓨리의 값이 되겠고요. 그럼 이 퓨리의 값을 구해서 뭐 하냐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실제 시그널, 뭐 어떤 나는 밥 먹었어라는 말을 하는 게 주파수가 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당 5번 5비트가 발생되는 이제 어떤 음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퓨리에 변환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돌겠죠. 돌게 되고 무게중심 합도 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무게중심의 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파수를 특정 고정된 주파수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파수의 속도를 굉장히 다 다양하게 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흰색 점선이 줄어들죠. 이 말이 이제 이 간격이 좁아질수록 더 고주파 영역이고, 이 간격이 넓어질수록 이제 저주파 영역인데, 그래서 이게 간격이 넓을 때는 천천히 감기다가 간격이 좁을 때는 굉장히 또 빨리 감기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주파수를 주파수를 1로 잡을 때도 있고 0.5로 잡을 때도 있고, 이 시간의 간격을 정확히 말하면 주기죠. 주기를 1로 잡을 때, 주기를 0.5로 잡을 때, 그러면 뭐 역수니까 주기가 2가 되겠죠. 주파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주파수를 주는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양하게 주파수를 줄 때의 아까 말한 그 퓨리의 값, 무게중심의 합을 회전하는 구면 좌표계의 무게중심의 합을 이제 곡선을 그려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가장 높은 피크점을 찍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프리퀀시가 5일 때입니다. 그쵸? 프리퀀시가 5일 때. 그러면은 결국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프리퀀시가 5인 어떤 단위 주파수가 굉장히 많다. 이 해당하는 그 음역대가. 그러면은 실제로 보니까 이 음파는 초당 프리퀀시가 5인 이제 주파수인 거죠. 그럼 이런 것처럼 그냥 이 퓨리의 값을 통해서 이 해당하는 음파의 영역에 단위 주파수의 빈도가 뭐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OBT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OBT인지 모르고 어떤 음파가 생겼습니다. 이 음파가 생겼을 때 퓨리의 값을 통해서 이 퓨리의 값을 각 프리퀀시별로 퓨리의 값을 산출해 본 결과 해당 프리퀀시 5에서 빈도가 5에서 가장 높게 형성이 됐죠. 그러면 이 해당하는 음파는 뭐 5비트짜리 초당 5비트짜리의 음파일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FFT를 사용할 경우, 이제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할 경우 특정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단위 주파수들의 무게중심 변화량을 통칭 이제 매그니튜드를 구함으로써, 이 값이죠, 파란색 값, 매그니튜드를 구하면서 해당하는 이 시그널이 어떤 주파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히스토그램 형태처럼 이제 표현한 게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성 같은 경우는 1D 형태의 어레이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2D 이미지에서도 퓨리에 트랜스폼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X축에 대해서 퓨리에 트랜스폼,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퓨리에 트랜스폼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라는 걸 좀 간략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이 고양이 등이랑 이제 밖에 배경에 있는 어떤 흰색 이불, 이 사이에는 굉장히 인텐시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 흰색과 흰색 사이의 그 어떤 변화량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파수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고양이 등이랑 이제 뒤에 배경 흰색 이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게 고주파 영역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이 이불 흰색과 흰색 사이에서는 변화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주파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로 아까 말했던 X축, Y축에 대해서 퓨리에 트랜스포머가 되면은 이 두 번째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뀌게 됐죠. 실질적으로 이제 저주파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서리 쪽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좀 보기 좋게 전 처리하기 쉽게 이 가운데로 모아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흰색 이 가운데에 몰릴수록 저주파 영역이고,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벗어날수록 이제 고주파 영역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만약에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제 여기가 저주파죠. 이 저주파 부분에다가 그냥 0을 마스킹합니다. 0으로 제로 마스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가 남죠? 이제 여기 고주파 부분만 살아남게 되죠. 이런 부분이 살아남을, 이 바깥쪽 영역이 살아남을 텐데, 그거를 이거 고주파 부분만 살아남은 어떤 퓨리의 변환 값을 그대로 역퓨리의 변환,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 형태로 다시 원복시키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과정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고주파 부분이 아까 어떤 엣지, 어떤 픽셀의 변화량이 심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픽셀의 변화량이 심한 부분을 다시 말하면 뭐 엣지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고양이 부분의 엣지가 어디인지, 해당하는 이미지 엣지가 어디인지 엣지 검출에서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뭐 바깥쪽 고주파 부분을 마스킹하고 저주파 부분만 남기고 원복시키면은 굉장히 이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저주파 영역들만 살아남고 고주파 영역은 지워내는 형태로 한번 해보니까 좀 약간 컨투어한 이미지 형태로 좀 뭔가 이미지를 붙일, 이미지의 포어그라운드나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부분을 좀 찾아낼 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할 때 이 퓨리의 변환을 해서 로우 프리퀀시에 있는 부분만 좀 살려내서 뭐 약간 뭐라고 하죠? 이제 믹스 매치에 대한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이 있는데, 이미지 두 개의 이미지를 합칠 때, 바이너리 마스크로 합칠 때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퓨리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뭐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그럼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면서 주의할 게 뭘지, 뭐가 될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샘플링 레이트를 이해하셔야 이제 음성 파일을 제대로 다룰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음성 두 개의 파일을 준비했는데, 이 두 개의 파일은 같은 음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다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일단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샀다. 드디어. 와. 드디어 샀다. 드디어. 두 번째 음성 샘플링 레이트 1600이나 4800, 48000이나 두 개나 같은 음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초당 샘플링이라는 게, 샘플링 레이트는 일단 일반적으로 초당 몇 번의 샘플을 했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왼쪽 같은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초당 48,000의 샘플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 박스를 친 것처럼 48,000 정도의 샘플까지 가야 이게 1초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음파형은 음형은 이제 뭐 음파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양은 16,000까지가 이제 1초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이 어떤 샘플링 레이트가 48,000인 거를 샘플링 레이트를 16,000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 여기까지가 1초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음성이 좀 두 개가 다르게 나오고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웨이브 파일이나 이제 뭐 PCM이나 러 파일 확장명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이 해당하는
오디오 파일이 샘플링 레이트가 몇인지 반드시 알아야 원래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그 저장이 되니까 소리란 그 오디오 파일이. 그래서 정확히 이 해당하는 오디오 파일이 샘플링 레이트가 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만약에 16,000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오디오 파일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8,00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면은 그 해당하는 8,000이라는 어떤 주파수, 오디오 주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만약에 해당하는 오디오 최대 주파수, 오디오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가 8,000이라고 하면은 그 8,000을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샘플링을 하면서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한 사이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의 점이 필요를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오디오 파일이 16,000, 샘플링 레이트가 16,000이라는 거는 최소 2개가 샘플이 돼야 그 해당하는 주파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한 사이클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8,000의 주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6,000개의 샘플링 레이트를 해야 그 8,000 주파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샘플링 레이트는 해당하는 그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은 이제 샘플링을 해줘야 복원이 가능하면서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퓨리에 트랜스폼이랑 이제 샘플링 레이트, 음파 이런 것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그냥 퓨리에 트랜스폼을 써도 되긴 하지만
좀 더 계산 효율적이면서도 좀 불필요하게 연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효과적인 RFFT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밸류 퓨리어 트랜스폼인데 이거는 개념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 만약에 리얼 밸류를 퓨리어 트랜스폼 하면은 절반만 구해도 된다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켤레 복소수 형태로 절반을 기준으로 통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반반 구하면 되고, 만약에 그 퓨리어 트랜스폼에 대한 인풋이 만약에 뭐 복소수 이렇게 실수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다 구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컴플렉스 디스크리트 퓨리어 트랜스폼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 저도 잘 컴플렉스 부분 잘 모르겠고, 리얼 부분은 사실 이미지랑 오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실수값으로 이루어지는 어레이니까 그냥 저희는 이제 오디오 피처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라면, 딥러닝 뭐 이런 머신러닝 하는 거라면 그냥 리얼 디스크리트 퓨리어 트랜스폼을 쓰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성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이 프리퀀시가 0이라는 거는 아까 그 회전하는 좌표기에서 아예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형 그 어떤 좌취들이 한 점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 몰려 있는 거를 이렇게 실제 무게중심이 합들이 다 몰려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0번째 프리퀀시가 0일 때는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퓨리어 값이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X 시그널들의 모든 합이랑 이제 동일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대칭인 거를 지금 그냥 보여주는 거고, 이거를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냥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 왼쪽 그림이 나오고, 리얼 밸류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가 대칭이죠. 이 0번째 프리퀀시가 0인 걸 빼면은 이게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만 이제 구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음성 파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퓨리어 트랜스폼 자체에서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퓨리어 트랜스폼을 뭐 어떤 길이가 250인 어떤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은 이 250 오디오 파일을 한 번에 퓨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 뭐 이러한 그림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냥 퓨리어 트랜스폼은 이제 좌우 대칭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 좌우 대칭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실수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프리퀀시 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저주파고 여기는 이제 고주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굉장히 고주파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여기 프리퀀시 값이 높으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실적으로 고주파 부분은 여기 절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영역을 더 고주파고, 여기는 이제 저주파 영역이라고 생각을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왜 이제 그런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퓨리어 값 자체가 사실 출처 자체가 이제 회전하는 원형 좌표기에서 나오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반적으로 중심을 시작점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 방향으로 플러스 프리퀀시 이제 지수 익스포넨셜 지수승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원점이라고 하면은 이 원점 기준으로 시작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 프리퀀시를 가지면 포지티브 프리퀀시를 가지게 되면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프리퀀시를 가지면은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이진 않지만, 이거를 또 이제 원형 좌표기에는 또 출처가 사이너소이덜 펑션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뭐 이거 한 주기라고 하면은 이 한 주기가 어떤 그 회전하는 원의 어떤 또 주기로 표현이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원점에서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도 원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만큼 가게 된 거고, 이 원점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반대 방향에서 오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되게 사슬처럼 엮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 아까 한 주기에 한 사이클에 최소 2개가 샘플링이 돼야 된다 이라는 아까 그 말을 정의를 했었는데, 이 그림과 위의 그림과 같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있는데 실적으로 이 말 자체를 포지티브 프리퀀시랑 네거티브 프리퀀시 사이 한 개의 샘플은 무조건 한 개의 샘플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실적으로 이 포지티브 프리퀀시나 네거티브 프리퀀시 자체가 사실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 자체가 어떠한 이 안에 있는 하나의 샘플을 표현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 주파수 부분이 최대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최대 주파수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최대 주파수에 있는 이 오른쪽 부분이 이제 고주파 영역이 되고, 이 아래 이제 왼쪽 부분이 이제 저주파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리얼 밸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 반으로 잘라서 여기를 이제 고주파, 이 왼쪽을 저주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실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퓨리의 변환값을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이런 대칭적인 형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냥 이 부호까지 이제 고려해서 좀 그림을 그린 형태의 그림인 것 같은데, 이걸 보게 되면 아예 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뭐 약간 반대 방향에서 움직이는 어떤 오디오 샘플에 고려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지, 실제로 여기는 고주파 영역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걸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 표현 방법은 좀 제가 직접 그린 거라서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 세미나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쿠스틱 피처 MFCC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MFCC 나오고 이거 딥러닝 모델이 사용되는데, 한 단계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뭐 오디오 파일, 웨이브 파일이 있고, 그 웨이브 파일을 뭐 일반적 웨이브 파일에는 샘플링 레이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PCM 파일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레이트랑 뭐 비트 이런 거를 채널 이런 거를 지정해줘서 제대로 가져온 다음에 어레이 형태, 1D 어레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D 어레이 형태에서 만약에 이게 지나치게 길게 되면은 뭐 이거는 일반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논문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샘플링이 낮게 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에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GitHub 코드 같은 거 구현된 거 보면은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해서 해당하는 샘플을 좀 줄입니다. 이제 뭐 해당하는 이제 음형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샘플의 개수만 좀 줄이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제 먼저 이제 옵셔널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했고, 이 샘플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너무 긴, 굉장히 이제 93,000의 1D 어레이가 이제 길이가 93,680일인데, 이제 이거를 뭐 바로 모델에 사용하기엔 너무 긴 어떤 시퀀스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굉장히 뭐 줄이고 싶다. 결과적으로 586까지 줄일 수 있는 이제 다운 샘플링 기법이 있는데, 뭐 이거를 랜덤하게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 해당하는 고유 주파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샘플을 줄이는 거니까, 그럼 주파수를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타임 도메인에 있는 이 해당하는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의 수축은 이제 타임이고, 여기의 수축은 이제 프리퀀시로 보게 됩니다. 0, 1, 2, 3, 4 이렇게 해서
최대 주파수는 여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네거티브 프리퀀시니까 최대 고주파는 이제 여기까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칭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고주파, 여기는 저주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D 어레이에 있는 오디오 어레이를 퓨리의 변환을 전체 통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퓨리의 변환값 절대값 씌워서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절대값은 씌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 그대로 값을 이제 그냥 시각화하게 보여준 거고, 어떤 실수가 복소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야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표기고요. 네, 여기 절대값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샘플링을 초당 16,000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샘플링 데이터는 16,000이라고 했을 때 주어진 거죠. 주어졌을 때 이거를 초당 100개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오디오 앰플리튜드의 랭스가 93,681인데 이거를 초당 16,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비율을 16,000분의 100으로 그만큼만 사용하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는 고주파 영역은 잘 안 들리고 저주파 영역을 잘 들리기 때문에 저주파 위주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파 부분이 이 양 끝에죠. 그래서 양 끝에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온 n개의 값이 이게 뭐 샘플링 비율을 줄여서 샘플링 하려고 하는 개수가 586이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뭐 293인가요? 293을 가져오고 오른쪽에서 293을 가져와서 이렇게 컨캣을 해서 다시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이 저주파 영역이 굉장히 아까 스무스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해당하는 음파의 되게 플럭처에이션, 약간 노이즈 같은 부분을 제거를 하고 원형을 약간 뼈대만 살려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리지널 음성 한번 들어보면은 JP는 30대 제초소로 시작할 당시 총리도 하고에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을 뿐입니다. 이런 음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저주파 부분은 사실 이렇게까지 줄이면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좀 16,000보다 적은 한 8,000 정도로 샘플링을 했을 때 샘플링 레이트를 8,000 정도로 다운 샘플링 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JP는 30대 이제 제초소로 시작할 당시 총리도 하고에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을 뿐입니다. 음질이 좀 줄어들면서 음질이 좀 줄어들었지만은 원래 데이터 오디오 파일의 원형을 그대로 잘 살려내고 있죠. JP는 30대 제초소로 시작할 당시 JP는 30대 제초소로 시작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샘플링이 오디오 시그널이 샘플링이 뭐 되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딱 오디오 파일이 다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쇼타임 퓨리 트랜스폼입니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이제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단위로 잘라서 윈도우 사이즈만큼 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길이만큼 오디오를 잘라서 이 자른 오디오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한 게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피처 표현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은 스펙트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프레이밍,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프레이밍이 먼저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오디오가 주어졌을 때 특정 길이만큼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반은 겹치게끔 스트라이드를 줘서 슬라이딩을 해서 이제 연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특정 윈도우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반은 겹치게 해서 해당하는 각각 하나하나씩을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보게 되면은 뭐 오디오 시그널이 1004개의 앰플리튜드가 있다고 하면은 200개 윈도우 사이즈를 잡고 스텝을 20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구해지게 되겠죠. 네, 뭐 패딩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패딩을 할 경우에는 뭐 이 경우에는 51개의 프레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코드 짜기 더 용이하겠죠. 네, 그래서 프레이밍을 이제 이라는 건 이제 그냥 오디오를 잘게 쪼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잘게 낀 어떤 하나의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단위 주파수들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딱 자르다 보면은 좀 여기 또 잘못된 여기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잘못된 표기고요. 만약에 오디오 파일 음명 그 시그널이 있을 때 저희가 이 오디오 시그널을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주파수가 만약에 여기 특정 주파수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단위 주파수 형태니까 단위 주파수를 찾는 퓨리에 트랜스폼은 특정한 하나의 주파수에서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단위 주파수가 섞여 있었을 때 이 네모칸 하나의 박스를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 안에 고유 주파수만 있으면 좋겠고 고유 주파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높게 휠의 값이 굉장히 잘 표현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의 프레임 안에 만약에 중간에 끊긴 여러 개의 이제 단위 주파수가 실질적으로 섞여 있을 텐데 이렇게 불연속점이 이제 불연속점이 포함하게 되면은 이 퓨리에 트랜스폼의 값이 굉장히 낮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스펙트럼의 색깔이 잘 표현이 되지 않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특정 하나의 주파수에 굉장히 표현이 잘 되는 반면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올라가는 걸 이제 노이즈 플로우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잘게 잘린 그 프레임을 그냥 바로 퓨리에 트랜스폼을 쓰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이라는 하나의 작업을 해줍니다. 저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잘 알고 계신다면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곱해줘서 해당하는 부분이 이 끝쪽에는 0쪽에 가깝게 가운데는 굉장히 높은 값을 형성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불연속점이 덜 완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런 이거를 필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필터를 이 시그널에서는 한 윈도우 이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제 뭐 단일 주파수가 있으면은 퓨리의 값이 잘 표현이 되겠고 이 부분 이제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불연속점이 어떤 한 프레임 안에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프레임 안에 단위 주파수가 있으면 퓨리의 값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한 프레임 안에 불연속점이 존재하게 되면은 퓨리의 값 자체가 표현이 잘 안 되니까 테이퍼링, 어떤 필터를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불연속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제 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하지 않는 경우고 이 밑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이 단위 주파수 부분에 대한 어떤 두 개의 값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스펙트로그램의 이미지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필터의 계산식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 값에서 굉장히 높게 형성하는 어, 높게 형성시키는 필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스트라이드를 할 때 그 프레임의 반은 겹치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반은 겹쳐도 되는 게 이렇게 필터를 씌우게 되면은 양끝 값이 굉장히 필터 값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결국 이 겹치는 부분이 사실 점점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운데 것만 이제 살아남으니까 그런 면에서 최대한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만큼을 스트라이드로 주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 프레임에 있는 어떤 오디오 앰플리튜드를 한 윈도우로 웨이트를 곱해서 테이퍼링을 해주고요. 그거를 아까 이거는 이제 리얼 밸류니까 그냥 리얼 밸류 퓨리어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칭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반만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디오 앰플리튜드의 절반까지만 이제 플랫이 됩니다. RFFT 형태로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나온 값들을 여기에 지금 세 개의 프레임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이 퓨리어 값을 높은 값은 굉장히 이제 그 색깔이 밝은 값으로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값은 굉장히 차가운 색으로 표현이 되는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400번째 있는 값을 하나 넣게 되면은 색깔은 이제 Z축은 퓨리에 변한 값이 되겠고 이쪽 축은 타임 프레임들을 이제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는 스테이셔너리한 어떤 피처를 주파수를 표현하고 있지만은 프레임 간에는 타임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타임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타임축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럼 여기는 그냥 이 퓨리의 이게 뭐죠? 여기가 이제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파수를 형태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 나간 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이퍼드 샘플을 RFFT로 변환해서 이어 붙인 게 스펙트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은 해당하는 오디오 시그널을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한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디스컨티니티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퓨리의 변환값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됩니다. 그 값을 RFFT로 통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어 붙인 게 시퀀스별로 이어 붙인 게 스펙트로그램이고, 그럼 이 스펙트로그램 이미지 한 장이 나오게 되면은 좀 보게 되면은 여기가 뭐죠? 프리퀀시 FFT 랭스 만큼 윈도우 사이즈만큼 여기 길이가 잡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레임은 해당하는 오디오 시그널을 윈도우 스트라이드로 잘랐을 때 생기는 프레임의 개수 이제 만큼 생기고, 이 색깔 같은 경우는 퓨리의 값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스펙트로그램을 좀 더 사람이 좀 잘 들을 수 있는 피처로 좀 표현하고 싶은 방법에서 고안된 방법인데, 로그멜 스펙트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한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로그멜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로그랑 멜에 대한 의미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멜 스케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멜 스케일이라는 거는 사람의 달팽이관 특성을 고려한 스케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굉장히 그 달팽이관을 펴보면은 넓은 부분은 이제 저주파, 그다음에 굉장히 짧은 부분은 이제 고주파 영역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이러한 달팽이관 특성을 고려해서 멜스케이라는 어떤 펑션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헤르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소리에서 들리는 주파수죠. 이 주파수가 이 저주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을, 굉장히 넓은 범위죠. 굉장히 이 하나하나 변할 때 그 변되는 값이 굉장히 커지니까 여기는 이 부분을 굉장히 넓은 스케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반면에 고주파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변하더라도 크게 이제 2800에서 3000에서 그 사이에서 노는 굉장히 짧은 영역대로 표현을 하는 게 멜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달팽이관을 표현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좀 궁극적으로 말하자고 하는 게, 사람은 저주파 영역을 잘 들으니까 저주파 부분의 스케일을 좀 더 늘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 스케일을, 그래서 이제 스펙트로그램 안에서 스펙트로그램 안에서도 이제 저주파 영역이 있는데, 그 저주파 영역의 스케일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늘리려고 하는 멜 필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멜 필터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스펙트로그램의 비례의 수는 이제 FFT 윈도우 사이즈, FFT 랭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128개가 있으면은, 만약에 실적으로 오디오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 그러니까 뭐 샘플링 레이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고요. 샘플링 레이트가 16000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오디오 샘플의 최대 주파수는 8000이라는 걸 아까 그 나이키스 티오리에 의해서 알 수 있겠고, 그 8000이라는 최대 주파수를 잡고 이거를 스펙트로그램의 빈 개수만큼 나누게 됩니다. 간격으로. 그러면 그 예제는 이제 아래와 같고요. 그럼 여기 리니어하게 이제 지금 표현이 된 거죠. 그럼 리니어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고, 이거를 아까 설명드린 멜 스케일 펑션으로 변환을 하게 돼줍니다. 그럼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해당하는 오디오 샘플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이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필터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는 그 오디오 샘플의 최대 주파수를 이용해서 간격을 나눴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멜 필터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는 최소 주파수랑 최대 주파수를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뭐 그 같게 잡아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52개 멜 빈의 개수를 이제 52개로 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FFT 랭스를 128까지만 봤다고 하면은, 이거를 저희가 이 128의 길이를 52개로 변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디멘전을 128 디멘전을 뭐 디멘전 52로 인베딩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내가 사용할 필터의 개수가 몇 개다. 네, 컨볼루션 내에서 뭐 채널 필터를 몇 개를 쓸 거냐를 정의를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간격으로 나눈 이 값 자체를 또 멜 스케일로 표현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멜 스케일로 표현한 게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오디오 최대 주파수로 스펙트로그램의 빈의 개수로 나눈 멜 스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어떤 주파수 최소 최대 구간에서 멜 필터 개수만큼 나눈 그 값을 멜 스케일로 바꾸는 이제 두 가지 과정을 했고, 그러면은 아까 구한 이제 멜 스케일 단위로 표현되어 있는 이 멜 필터라는 거는 어떤 그 트라이앵글 필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필터가 이런 형태의 필터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부분은 이제 증가하는 직선이랑 감소하는 이 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 멜 필터 개수로 나눈 이 주파수에 대해서 이 세 간격으로 밴드 엣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밴드 엣지는 각각의 밴드 엣지는 각각 하나의 멜 필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멜 필터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밴드 엣지에서는 하나의 필터가 이제 멜 필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밴드 엣지는 뭐 길이가 윈도가 3이 돼야겠죠. 왜냐면 낮은 멜 스케일의 낮은 엣지랑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멜 스케일의 어퍼 엣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터의 어떤, 그러면 아까 그 로어 엣지, 아까 말한 이 밴드 엣지 기준으로 아까 스펙트로그램 빈 개수로 나는 멜 스케일의 기준점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밴드 엣지는 하나의 멜 필터를 의미를 하고, 그 밴드 엣지는 로어 엣지랑 센터 어퍼 엣지가 있고, 그 로어 엣지 대비 그 스펙트로그램의 멜에 대한 그 값에 대한 그 값들이, 이 값이 이 로어 엣지랑 센터 기준으로 기울기가 얼마인 값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퍼 엣지 기준으로 어퍼 엣지 센터,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특정 멜 오브 그 스펙트로그램의 멜 스케일 값, 특정 하나의 값에서 이 기울기가 음수인 기울기 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값 이제 그거를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식을 구하면 이제 로어 엣지에 대한 슬로프는 왼쪽의 식과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퍼 슬로프를 구하는 식은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전 슬라이드가 이 하나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아까 구한 그 스펙트로그램의 멜 스케일에 대한 부분을 다 적용시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하나 예제를 보여준 게, 하나를 구했을 때 그 해당하는 스펙트로그램의 그 포인트에서 로어 슬로프랑 어퍼 슬로프, 그 다음에 로어 슬로프랑 다음 이제 그 간격에서 로어 슬로프랑 어퍼 슬로프 이렇게 구해서 플롯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이 스펙트로그램의 빈의 값이 이 부분에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이 저주파 부분에서 굉장히 그 증가하는 직선이 나오고, 그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음수인 기울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 삼각형, 이 안에 있는 삼각형 요것만 이제 고려를 한 게, 이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고려한 게 이제 이 필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0인 부분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로 패딩을 해줘서 이러한 필터를 만들게 됩니다. 네, 앞서 로그의 스펙트로그램 피처를 뽑았다면은 이 해당하는 로그의 스펙트로그램을 보다 더 나은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목소리 부분만 나타내는 FFT를 뽑아내는 방법이 MFC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MFCC는 Male Frequency Capture Coefficient의 약자로 사람의 목소리 부분을 보다 더 나은, 더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캡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시면은 기존의 음성을 FFT 변환을 해서 다음과 같이 FFT 변환을 했는데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RFF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얼 밸류 퓨리에 트랜스폼, 리얼 밸류 퓨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이 해당하는 값을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이 값을 로그로 치우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한 다음에 이제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쓰게 되는데 이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쓸 때 조심을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 지금 FFT 변환을 통해서 구한 값의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 오리지널 음성이 나와야 되지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로그라는 FFT 값 자체의 절대값을 씌우고 일단은 이제 음수 부분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 해당하면 로그를 치웠기 때문에 아예 다른 FFT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에 FFT를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쓰게 되면은 원래 음성이 아닌 어떤 새로운 주파수를 표현하는 그림이 주파수에 대해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여기 앞에 있는 값은 이제 프리퀀시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은 이제 x축이 이제 프리퀀시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x축은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번 더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FT 값 자체에 퓨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시그널에서 두 번 트랜스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변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저주파랑 고주파 부분을 먼저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주파 부분이 되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고주파 부분이 될 텐데 네, 여기서는 RFFT를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고주파라고 간주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주파 부분의 피처는 어, 저주파니까 굉장히 스무스한 어떤 시그널 형태가 되어 있을 거고 반면에 여기 뒤에 있는 고주파 부분은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어떠한 단위 주파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이전 그림에서 스무스한 어떤 시그널 형태는 이러한 라인이 될 거고 이제 이 빨간색 부분이 여기 이 저주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굉장히 움직임이 심한 이 어떤 목소리의 진동과 같은 느낌은 이 시그널은 이 고주파 부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는 여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말을 하는 이제 보컬 트리트라는 부분에서 사람의 어떤 성도음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스무스한 보컬 트리트에 대한 그런 피처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문음이라고 어떤 울림 소리 그런 어떤 목소리의 표현보다는 진동에 가까운 그런 값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값 자체도 굉장히 여기서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부분이 진동이고 여기서 나온 빨간색 선이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
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퓨리의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값이 이 부분에 이 저주파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저주파 부분만 사용하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좀 더 보다 잘 표현하는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FCC에서는 이제 캡스트럴을 이제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쓰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써서 이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은 우함수죠. 이 그 좌우 대칭인 특성을 이용해서 보다 더 스무스한 라인을 잘 변환시키는 디스컨티뉴한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한 변환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JPG 이미지 압축 방법에서도 이 기법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연속적인 퓨리에 트랜스폼보다는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사용하는 것이 MFCC에서 디스크리트 코사인이 트랜스폼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은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제로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저주파고 오른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고주파 영역이니까 이 부분을 왼쪽에 있는 값은 그대로 살려두고 오른쪽에 있는 값에 0을 넣어서 다시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역으로 복원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쓰니까 퓨리에 트랜스폼에야 복원이 되겠죠. 그 결과 굉장히 이 왼쪽에 FFT 변환값에 스무스한 라인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값에 0을 넣고 이 뒤에 네모 검은색 점선으로 대시라인으로 표현한 이 부분의 값을 그대로 파란색은 0, 이쪽 값은 그대로 살려두고 다시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부분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 왼쪽에 대한 어떤 스무스한 라인을 사람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FFT 로커 트리트라고 하고 오른쪽 뒤에 고주파 영역인 이 복원했을 때 이 진동이 심한 어떤 울림소리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진동 여기서 영어로는 이제 한글로는 성문음, 영어로는 글로트 익스텐션이라는 이 용어를 어떤 진동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캡스트럴에 대한 부분을 찾았죠. 캡스트럴은 어떤 FFT 변환 값에 굉장히 스무드한 라인을 찾아내서 그 라인을 피처로 쓰겠다는 거죠. 근데 그 피처를 스무스한 라인을 저주파 영역인 상태로 사용되는 게 MFCC의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예제로 그림과 같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까 로그 멜 스펙트로그램의 결과값이죠. 이 값을 3개의 라인만, 3개의 이제 프레임만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50개의 프레임, 50번째 프레임, 이제 200번째 프레임, 250번째 프레임을 그대로 색깔이 이제 플라트 형태로 이제 표현된 그대로 이제 동일한 값을 가져오게 된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앞서 이제 멜 스펙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색깔을 입히면서 같이 보면 아까 그 왼쪽에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 플랫 형태를 그림으로 다시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적용하면은 이 왼쪽 그림과 같고요. 그래서 여기 로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이 전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스펙트로그램 MFCC 한 장의 그림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전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저주파 보컬 트리트에 대한 피처 부분만 사용을 하기로 이제 앞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 이 왼쪽 검은색 박스 부분만 사용하는 게 MFCC를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부분만 셀렉션해서 이 뒤에 있는 부분 다 날려버리고 이 왼쪽 앞쪽에 있는 이 부분만 사용하는 게 MFCC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축은 프레임이 되겠고 X축은 한 번 퓨리에 변환하고 거기에 이제 멜 필터로 한 번 더 스케일링을 조정을 하고 그거를 다시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해서 저주파 부분만 뽑아내는 게 이제 이 축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프리퀀시라고 보셔도 되고, 이 MFC 자체의 변환한 값에서 이 x축은 이제 코에피션트라는 명칭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40 정도로 많이 이 코에피션트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는 17 정도로 잘랐지만은 뭐 40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각 한 줄로, 각 단계의 한 줄의 요약으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오디오 시그널이 있으면은 FFT 샘플링으로 어느 정도 오디오 랭스를 줄이고, 그거를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으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단계를 오디오를 자글자글 쪼개서 프레임 단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윈도우 필터를 적용해서 좀 더 디스컨티뉴한 부분을 줄이고, 그래서 퓨리의 값의 어떤 도드라짐을 좀 더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그 값 스펙트로그램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사람의 귀에 잘 들리는 피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로그 멜 필터, 이 멜 필터를 이제 각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로 50개 정도 필터를 쓰겠다 이러면 이제 50개 정도의 필터를 사용해서 이 FFT 위쪽 스펙트로그램을 다시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곱해서. 그리고 이제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로그 멜 스펙트로그램이 나오고, 이제 이거를 사람의 어떤 보컬 트리트한 스무스한 어떤 FFT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MFCC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MFCC는 주된 목적은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으로 어떤 FFT의 스무스한 라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보컬 트리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이미지 JPG 압축 기법에서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거기서 이제 나온 변환을 했을 때 저주파 부분이 스무드한 라인이니까, 찾고자 하는 그 스무스한 라인이니까 그 저주파 부분에서 왼쪽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서 피처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시간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오디오가 여러 개 있으면 배치 사이즈가 되겠고, 이 밑에 X축은 그 MFCC 자체의 코에피션트를 몇 개 사용하는지, 실질적으로 주파수를 의미를 한다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러한 피처가 뭐 ASR이나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